우리는 장사를 하기 전에는 고생할 상상을 하기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상상을 주로 합니다. 근데 막상 장사를 시작하면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손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 이렇게 있겠지만 오늘은 직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 회사를 가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무직을 해도 일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부딪힐 일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서 특히 작은 매장에서는 하루 종일 붙어서 같이 일하고 밥 먹고 부대끼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에너지가 훨씬 많이 쓰이죠. 자, 여긴 저희 가게입니다. 지금은 칸막이를 조금 더 보강해서 좀 더 아늑한 공간이 됐는데 배경 화면으로 한번 써봤어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다는 걸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가게에서 내가 만약에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하겠지만 사람 스트레스는 없겠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A라는 직원이 들어왔어요. B라는 직원도 들어왔어요. C라는 직원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까지 총 4명의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상당히 많아졌죠. 나 혼자 있다가 A, B, C. 자, 나랑 A, 나랑 B, 나랑 C, A랑 B, B랑 C, A랑 C.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도 더 급격히 늘어나겠죠. 여러 명이 생기면 이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만 좀 안 좋아져도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참 힘들겠죠. 하다 보면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몸이 아파, 갑자기 싸우고 뛰쳐나가, 온갖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 트러블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사장은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또 많이 쓰고 또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장사의 주요 업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서 가격을 바꾸거나 아니면 메뉴를 바꾸거나 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배달에서도 뭘 바꾸고 추가하고 하면 이 직원들한테 다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직원들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평일 근무, 주말 근무, 아르바이트 있으니까 또 여러 번을 또 말해야 되는 거죠. 교육에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또 직원 관리에 대한 비용. 그게 다 시간과 돈과 내 에너지잖아요. 그러다 또 한 명 그만두면 또 구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일도 서툰 사람도 있고 또 금방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지금 또 잘 안 구해지는 시대잖아요. 그게 무한 반복인 거죠. 정작 해야 될 음식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하는 데는 집중을 못하고 사람에 치여서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장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사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장사를 한번 시작하면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갔는데 내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 트러블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최대한 적게 써라 라는 겁니다. 야, 그걸 누가 모르나? 사람을 누가 많이 쓰고 싶어서 쓰나요? 매출 올라가고 직원들이 힘들고 매출 올라가고 하니까 손이 부족하면 사람 써야지.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 누가 있나? 이 지점이 저는 장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 업무, 우리가 여기서 홀에서 왔다 갔다,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비효율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저희 가게가 있잖아요. 저희 장어집에서 홀 근무자가 손님을 몇 테이블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서비스의 질을 않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나, 둘, 3테이블에서 4테이블 정도입니다. 그럼 홀에 2명이 근무하면 총 7에서 8테이블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 이상 손님이 오면 일하기도 버겁고 손님들이 클레임 들어오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배달이 막 들어오거나 매장에 전화가 오거나 손님이 한 10테이블 이상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을 한 명 더 써야겠죠. 장사가 되는데. 직원들도 불만이 생겨요. 사장님,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못해요. 하겠죠.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매출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월 매출이
6천 정도 나온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6천이니까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200만 원으로 쭉 이렇게 매출이 나오나요? 아니죠. 많이 나온 날도 있고 조금 나온 날도 있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이것만 해도 참 행복하겠죠. 뭐 많이 나올 때는 230, 적게 나올 때는 170. 근데 현실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이 나온 날은요 300, 400도 나오고요. 적게 나온 날은 70, 50도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온 날이 가끔 있는데 이럴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많이 나올지 언제 적게 나올지를 예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이건 어디든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한 명 더 구해놓으면 이럴 때는 좋겠지만 나머지 날들은 한가하잖아요. 사람이 놀겠죠. 이게 어느 가게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사람을 구하는 옵션은 최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추가로 쓰는 거는 이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원이 많아지면은 장사의 난이도가 근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전에 일하는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는 거죠. 이건 장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저희 가게 사례를 한 3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하는 동선과 순서예요. 홀 손님과 배달 손님이 있으면 하다 보면 그릇이나 포장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배치해서 뭔가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인지조차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주어진 공간 안에서 배치를 최적화하고 동선을 줄여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몇 초 차이 난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실제로 해보면 바쁠 때는 몇 초가 정말 귀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개선하다 보면 그 작은 개선들이 모여서 똑같은 매출, 예를 들어 똑같이 200만 원을 팔아도 더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고 일하는 사람의 힘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배달이 나갈 때 우리가 반찬을 포장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미리 포장을 해놔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김치, 생강 이런 애들은 포장을 해놓고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물에 다 넣어놓는 것들이거든요. 생강도 물에 넣어놓고 백김치도 김치 국물에 넣어놓고 이걸 꺼내서 잘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한 1시간 지나면 말라버려요. 그러면 맛이 변하고 보기도 안 좋겠죠. 그런데 마늘, 쌈장, 생깻잎 이런 애들은 미리 포장해놓고 오래 지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니까. 그럼 바쁠 때는 미리 포장을 해놓는 게 맞겠죠. 만약에 저녁에 평균 3-4건 배달이 있으면 3-4개 정도는 미리 포장해놓으면 그날 거의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업무를 직원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안 해놓으면 별 생각 없이 주문 들어오면 그때 모든 반찬을 포장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아까운 시간이죠. 그러다가 바쁘면 사람 추가로 구해야 돼요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바쁠 때는 반찬 포장하는데 걸리는 몇 초가 정말 귀합니다. 만약에 여름에 한창 바쁠 때 배달 포장이 한 하루에 저녁 시간에 10개 정도 있다면 그 주문이 밀려서 온다. 그럼 반찬 미리 쫙 포장해 놓으면 일이 엄청 편해지는데 미리 안 해놓으면 일이 다 꼬이고 거의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매장에 전화기가 있는데 원래 카운터 쪽에 유선 전화기가 있어요. 이런 거. 근데 홀 직원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반찬 냉장고가 이 전화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10걸음, 7걸음, 10걸음 가야 되는데 거리가 좀 있어요. 반찬 냉장고하고 전화기하고. 특히 바쁠 때는 몇 걸음 움직이는 것도 되게 시간 낭비가 되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꼭 바쁜 저녁 시간에 전화가 은근히 많이 와요. 지금 가면 자리 있나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3명 가면 비용 얼마나 나와요? 장어는 몇 그램이에요? 배달은 언제 도착해요? 끝도 없어요. 근데 홀에 2명 근무하는데 한 명이 계속 전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쳐내고 있는데 한 명이 전화를 받고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이 홀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가끔 전화 한 통 붙들고 5분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님 중에서 연세가 있으시거나 전화가 잘 안 들리거나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사람이 한 명 더 투입돼야 될까요? 언제 전화가 많이 올지 언제 바쁠지도 모르는데 손님 전화인데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전화에서 인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나름의 개선책으로 무선 전화기로 바꿨습니다. 자, 이걸 바꿨다고 크게
편해지는 게 있나? 자, 일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가 무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으면서 홀에 가서 서빙을 하기는 힘들죠. 손님한테 예의도 아니고요. 하지만 배달 주문 들어오는 거 컴퓨터로 확인하거나 간단한 포장 정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홀에서 2명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서 꽤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전화기를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꿨다는 것만으로 업무 효율이 꽤 높아진 거죠. 간혹 홀은 엄청 바쁜데 주방에는 추가 주문이 없어서 그냥 잠깐 한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방에 있는 직원이 잠깐 나와서 또 전화를 받고 전화 받으면서 장어도 굽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겠지만요. 이것 말고도 나열하자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이렇게 고민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는데도 바빠서 일하기가 버겁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사람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입을 하더라도 정확히 어느 지점에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을 투입할지를 고민해서 구하는 게 좋다고 봐요. 자, 오늘 얘기한 내용은 실제로 장사를 해보지 않으면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더라도 몸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걸 인지하고 있다면 또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고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사장도 하기 힘들고 잘 안 보이는데 직원이 알아서 업무의 비효율을 찾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일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요. 초보 창업자가 직원을 늘리는 건 장사의 난이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사람을 추가로 구하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 초보 창업자는 모든 면에서 어설프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원까지 많아버리면 장사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장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